저 목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들리신다면 채팅 좀 남겨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요거 웨비나 자료가 나중에 어디 올라가서 채팅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하나를 더 킬게요. 잠시만요. 응? 왜 안 되지? 일단 여기 옆으로 잠깐 빼놓을게. 이렇게 할게요. 우선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뮤직스튜디오 대표 손혜리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그 세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웨비나가 될 거고, 이제 앞서서 이제 천민진 매니저님이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강의를 홍보하기 위한 웨비나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세 페이지 프리랜서로서 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분 보여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오늘 들어오신 모든 강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좀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라우드 소싱에서 진행을 하는 라우드 클래스다 보니까 실제로 디자인을 좀 어느 정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제가 디자이너가 이제 기획부터 촬영까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소개드렸듯이 지금 현재 7년차 페이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뮤직스튜디오 대표 손혜리라고 하고요. 어, 여기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현재 뮤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와디즈라는 펀딩 플랫폼에 공식 파트너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디즈 스쿨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웨비나의 본 목적인 강의인 상세 페이지 A to Z의 강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사 브랜딩 컨설턴트까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사업자를 개설한 건 2020년도 3월부터인데요. 지금까지 거의 상세 페이지만, 물론 이제 그 상세 페이지라는 게 온라인 쪽, 자사몰 쪽, 오픈마켓 쪽 상세 페이지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본업으로 진행하는 쪽은 펀딩 쪽 상세 페이지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거의 500건 이상의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와디즈라는 플랫폼 자체가 상세 페이지의 전쟁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펀딩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서포터라고 불리는 그 소비자들이 제품을 바로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 페이지의 그 설득력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와디즈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좀 약간 디테일하고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구성된 상세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와디즈라는 플랫폼은 이제 상세 페이지 전쟁터다라고 저희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그래서 그런 와디즈의 플랫폼에 지금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음, 뮤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프리랜서로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넣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9월, 10월이고 점점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대학생 때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지금 여기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독립해서 프리랜서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로 시작했던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렇게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외주를 받았길래 얼마나 많은 이제 고객들을 끌고 왔기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웨비나에서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이제 그 세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보통의 상세 페이지들은
아래에 이런 세 가지 업무들이 하나로 통합돼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그 상세 페이지를 이제 설명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기획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촬영물을 이제 찍어야겠죠. 그리고 촬영물까지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이제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그 디자인 하나의 가격보다 이 기획 촬영 디자인을 전부 다 맡았을 때의 비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보통 기획자가 이제 기획을 하면 그다음에 이게 포토그래퍼한테 넘어가서 포토그래퍼가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막 상세 페이지 외주들 같은 것들을 맡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디자이너 혼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기획자가 기획을 진행을 하고 뭐 상세 페이지 전반적인 문구와 내용, 기획을 다 진행한 다음에 촬영을 하고 이제 디자인까지 진행하는 작업이 뭔가 사실 이게 '한 사람이 해야지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디자이너분들 중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셨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뭐 배너나 랜딩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어딘가에서 만약에 기획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기획이 들어와서 그 기획 안에 뭐 문구나 문장들이 막 다 작성이 되어 있고 메인 카피는 어떻게 해 주세요. 서브 카피는 어떻게 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적혀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자인을 진행할 때 이게 이 자광과 행간이 이 픽셀 안에서는 적당한데 너무 글이 뭔가 좀 단락에 안 맞게 이상하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글이 너무 길다거나 아니면 글이 너무 없다거나 아니면 이걸 메인 카피로 쓰기에는 뭔가 너무 길다거나 하는 그런 애로사항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마지막 부분이라서 뭔가 약간 촬영물을 받았는데 이게 보정이 안 돼 있다거나 눕기도 안 따줬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합성이 좀 안 돼 있다거나 너무 더럽다거나 보정이 안 된 너무 지저분한 리터치 안 된 이미지라거나 아니면 뭐 좀 약간 여기에 글을 써야 되는데 뭐 위에 상단 부분에 뭐 너무 복잡한 레이어가 많아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없는 사진이라거나 요런 혹시 요런 이슈들 요런 불편 사항들을 느껴보신 분들 계세요? 공감되시죠?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냐면 저는 디자이너인데 아니 디자이너인데 왜 내가 이거 기획에 이 문장에 이거 오탈자까지 보고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인데 왜 제가 문장을 고쳐야 되고 디자이너인데 왜 내가 이거 촬영에 보정까지 이거 내가 왜 먼지 닦는 것까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찍고 싶은 기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디자이너인데 사실은 제 목만 하는 게 아니고 제 목 외의 일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거 사실 원래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왜냐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기획을 하게 되면은 기획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상세 페이지가 구성되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디자인이 좀 그려지겠죠, 이미지가.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촬영을 하게 되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을 구성할 줄 알고 그리고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어디에 색감 톤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약간 소양 같은 게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상하고 촬영할 때도 '아 이게 디자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위를 좀 남겨서 찍는 게 좋겠다. 아 이게 디자인에서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크게 찍으면 좋겠다.' 같은 부분들을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디자이너가 다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리고 적어도 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세 페이지를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PM이라면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약간 인하우스에 그 커다란 회사 그러니까 화장품 쪽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 물론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근데 주로 이제 화장품 쪽 회사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기획하는 기획팀이 따로 있고 마케팅하는 마케팅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촬영하는 뭐 포토팀 같은 경우에는 외주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포토팀도 따로 있고 디자인팀도 따로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끄는 PM이 또 따로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잘 구성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금은 촬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뭐 체크를 하고 이제 디자인 쪽으로 넘겨서 디자인의 수정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PM이 있는데, 어쩌면 그 PM이라도 이 기획과 촬영과 디자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이게 기획이 잘 나왔는지 아닌지, 이게 지금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전략적인 기획인지 아닌지, 또 이게 촬영이, 이게 촬영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지 아닌지, 디자인 톤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를 알아야 상세 페이지를 좀 잘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상세 페이지를 혼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뭐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뭐 상세 페이지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세 페이지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디자인과를 나온 저도 처음에는 상세 페이지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고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기획에 대한 것들을 잘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도 촬영도 디자인도 조금 더 이제 상세 페이지에 맞춰서 잘 하게 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돼요. 상세 페이지의 전반적인 제작, 그리고 이제 디렉팅을 하기 위한 순서인데, 먼저 첫 번째는 인터뷰지를 전달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공지가 나와가지고. 혹시 이거 저 소리가 들리나요? 제 목소리랑 섞여 들리나요? 괜찮나요? 지금 제 목소리 괜찮나요?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 제품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인터뷰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그 인터뷰지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어떤 특장점이 안 들려요? 아니죠. 이거 아니죠.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적게 되는 그런 이제 인터뷰지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할 건데 그 인터뷰지 안에는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이 제품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그쵸. 지금 제가 이게 여기 건물에 갑자기 안내 공지가 떠가지고 지금 끝났어요. 이제 다시 잘 들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뷰지를 전달받아가지고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받은 걸 바탕으로 스터디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매자와 적어도 판매자보다 더 아니면 판매자와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정도까지 제품에 대해서 스터디가 되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인터뷰지를 전달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끝났고 타겟에 대한 어느 정도 서치가 끝났고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가 정해졌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획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기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전달받은 인터뷰지를 바탕으로 기획안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획이 나오게 되면 제품 촬영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상세 페이지 프리랜서가 되는 세 가지 단계 중 첫 번째는 글을 좀 쓰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글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물론 글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뭐 독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사람들이 글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좋아하세요. 글 읽는 거 좋아하시면 더 빠르게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의 소비자들은 사실 글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휴대폰으로 그리고 이제 보통 휴대폰으로 쇼핑 많이 하죠. 근데 휴대폰으로 뭐 릴스나 쇼츠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보면은 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들, 움직이는 이미지들,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더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글을 쓸 때에도 좀 글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그런 상세 페이지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기획의 흐름은 요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메인의 연출 컷들이 나오고 이제 뭐 어떤 제품이다라는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품의
특장점 부분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펙 부분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상세 페이지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의 스토리도,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의 기획도 이 제품의 하나의 에세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인 연출컷, 특장점, 스펙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 이 상세 페이지의 흐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도입부 부분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출컷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장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진심 한 스푼 이렇게 넣어놨어요. 요즘 소비자들 굉장히 똑똑해서 이 제품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지, 이 제품이 진짜 내가 구매하고 나서 써보고 나서 진짜로 저런 효능을 주는지, 이 제품을 대체 어떻게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의 진심을 한 스푼 넣게 되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펙을 넣으면 이제 이렇게 상세 페이지의 흐름이 좀 변경이 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도입부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도입부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앞에서 제가 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신 경험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제품을 실제로 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 상세 페이지 초반 도입부를 봐서 좀 약간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읽어볼까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세 페이지 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비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부 부분이 뭐냐면 USP라고 하는 그 유저 셀링 포인트를 좀 꽉 잡아서 초반에 이 상세 페이지의 흥미도, 그러니까 재미도를 올려가지고 이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만들 부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카트라이더 같은 거 게임 해보셨으면 아시죠? 초반 출발선에 그 스페이스바인가요? 엔터바 같은 거 누르면은 그 띵띵띵 하고 붕 하고 출발하는 거 있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초반 도입부, USP, 후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상세 페이지에서 이 후킹 부분이 잘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질수록 이 초반 부스터처럼 상세 페이지를 읽는 끝까지의 힘을 더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이 기획을 잡을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뷰지를 먼저 전달을 받은 다음에 그 인터뷰지에 있는 내용들을 스터디해서 인터뷰지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을 만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처음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글 잘 못 쓰겠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지, 그러니까 인터뷰지를 받아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잘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캐치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인터뷰지가 요런 방식으로 이제 글이 와요. 물론 이것만 오진 않아요. 이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는데 보면은 되게 그냥 줄글로 쭉쭉쭉쭉 적혀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했다. 뭐 추가하자면 타자를 치면 뭐 가볍고 고정력이 약간 흔들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왜냐면 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냐면, 실제로 인터뷰지 자체를 잘 못 쓰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글을 처음 쓰면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분도 내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덜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인터뷰지를 받아서 제품을 스터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지 작성하는데 글을 잘 적으실 필요 없다.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냥 이야기하듯이 적어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경우가 덜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 말고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만, 진짜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한별 수정이 가능하고 휴대성도 겸비를 했는데 HDMI를 포함한 8인원 허브가 내장된 노트북 거치대. 그러면 8개 허브로 간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뭐 공대생이 디자인한 것 같은 다른 거치대는 투박한 디자인인데, 우리 제품은 애플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처럼 디자인이 아주 애플스러워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이쁘다. 무슨 말이에요? 디자인이 예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마감도 뛰어나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디테일과 마감이 훌륭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노트북을 거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맥북과 그 어떤 노트북 거치대보다 잘 어울린다. 이 말도 이제 뽑아내면 맥북과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노트북 거치대는 거치대를 한 상태에서 치면 뭐 타자가 뭐 거치대가 가볍고 고정력이 약해 흔들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다. 이것도 뽑아내면 타자를 쳐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진짜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만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뽑아내다 보면 이렇게 뽑아낸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그 제품들의 특장점 포인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장점 포인트들을 뽑아내다 보면은 이제 이 기획안에 레이아웃을 좀 설정을 한 다음에 기획안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장점 요약형이라는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장점 요약형, 뭐 문제 제시형, 공감 설득형, 평점 후기형 이런 방식으로 있는데 제가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듣게 되는 어떤 부분의 일부분들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점 요약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는 이게 다 예시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장점 요약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냈던 이 특장점 부분들 있죠. 이 특장점 부분들을 도입부 부분에 빠르게 넣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8개 업으로 간편하다, 디자인이 예쁘다, 마감이 훌륭하다 이런 부분을 뽑았으면 이 특장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추출을 해서 8개의 허브로 간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타자를 쳐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치대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부분들을 앞쪽 도입부에 먼저 보여주면서 특장점을 강력하게 먼저 소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품의 메인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제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게 장점 요약형 상세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고, 문제 제시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이제 앞에 노트북 거치대를 예시로 들자면, 이 8개의 허브가 달리지 않은 노트북 거치대를 썼을 경우에는 테이블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허브를 막 쓰기 위해서 노트북에 막 여기저기 꽂아야 되고 막 뭐 뭔가 연결하는 선들이 너무 많고 케이블이 많고 약간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먼저 제시를 한 뒤에 우리 제품으로 인해서 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앞쪽에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더러운 막 이렇게 케이블 선이 막 엉망인 더러운 노트북 주변에 이제 테이블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의 8개 허브를 딱딱딱딱딱 꼽는 모습을 보여주고 깔끔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은 정말 빠르게 이 USB를 소구를 할 수 있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후킹을 잡아가지고 문제 제시형 부분에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공감 설득형은 뭐냐면 이 앞에 문제 제시형과 비슷한데 공감 설득형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여러분, 이 허브 쓸 때 약간 뭐 테이블에서 뭐, 그러니까 테이블에 막 엉망이 되고, 막 거치대에 더 꼽으려고 했는데 허브가 부족해서 못 꼽고 이런 경우 있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먼저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다음으로 이런 불편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간에 넣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 부분을 넣고 진행이 되는 게 공감 설득형 상세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고 평점 후기형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미리 한 번 이미 진행을 했던 제품이거나 그러니까 이미 이 제품이 기존에 있었는데 어떤 게 잘못돼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나 리뉴얼된 버전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가 추가돼가지고 플러스된 버전이거나 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이 제품의 후기들을 앞쪽에 나열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써보았는데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이런 리뷰를 받았어요. 이 정도로 평점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성을 좀 상승시켜서 이거를 이제 약간 믿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소비자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평점 후기형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게 수업 시간에는 예시가 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부 다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일단 좀 가볍게 가져온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도입부 부분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 혹시 키우는 분들 계세요? 고양이 키우다 보면 이제 고양이가 화장실을 쓸 때 그 모래에다가 화장실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고양이가 화장실을 쓰고 모래를 막 이렇게 덮고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올 때 화장실 밖에 모래가 막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양이 키우는 집사분들은 그래서 이 화장실 앞에 이 사막화를 막아줄 패드를 깔아요. 그걸 이제 사막화를 방지하는 모래 매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고양이의 사막화 방지 모래 매트들은 이 모래 배출, 그러니까 모래가 이 사막화 방지 모래 매트 겉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출만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고양이의 편의성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집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따가운 모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고양이 발바닥 어때요? 고양이 젤리 만져보면 되게 말랑말랑하죠. 사람 손바닥보다 훨씬 말랑말랑하고,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 발바닥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쓸 때마다 이 바깥에 그 날카롭고 단단한 패드를 밟으면 어떨까요? 아프고 불편하겠죠. 고양이가 화장실 쓰는데 쓸 때마다 아프고 불편하다면 화장실을 쓰고 싶지 않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적어둔 게, 반려동물 용품은 유아용품이랑 비슷하다고 적어놨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다 반려동물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용품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띄어요. 그 유아용품, 그 키즈 쪽 제품들 보면은 이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이 제품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없었을 때, 인간의 편의성만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 때 너의 고양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게 문제 제시형 상세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이를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내 반려동물을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그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모래 매트들, 이런 매트들, 이렇게 기획안이 적혀지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럼 불편해 보이는 이런 약간 기존 시중의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너의 반려동물 요 위를 걷게 만들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문제 제시형 상세 페이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강의에서는 여기 뒤까지 예시가 다 나옵니다. 집사가 감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다른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뭐냐면 문제 경험형 도입,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문제 제시형 상세 페이지랑 마찬가지예요. 요건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게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시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린 거라서 이 다음부터로 넘어갈게요. 공포 심리형 도입부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고양이의 발바닥이 얼마나 예민하고 막 이렇냐고 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나열을 하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 심리형 상세 페이지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는 네가 뭔데 감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소비자는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잘 풀리면 정말 매출이 진짜 급상승으로 일어날 수 있고, 좀 약간 잘못 풀렸다 이러면은 오히려 공격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아니면 도의 약간 그런 좀 성질을 가진 이제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런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너네 집 고양이 이거 말랑말랑한 젤리 가지고 있는데 맨날 맨날 따가운 그런 모래매트 받는다고 화장실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고양이들 신장 되게 약해가지고 화장실 하루에 한 번만 안 가도 엄청나게 큰일이 생기는데, 너 그렇게 너네 집 고양이, 당신 그렇게 당신 너네 집 그 소비자님 고양이 그렇게 불편한 매트 쓰면서 화장실 안 가게 놔둘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 협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성질을 띠는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도입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격 설득형은 뭐냐면, 이게 시중 가격보다 워낙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렴할 때, 시중가보다 이제 할인율을 명확하게 많이 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초반에 시중에서는 가격을 뭐 얼마로 파는데 우리는 이만큼의 가격으로 준다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가격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보다 더 저렴해요라고 끝나고 넘어가는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상세 페이지 보면은 그 특히 스마트 스토어 쪽에 굉장히 많은데 초반 부분에 이벤트 내용들을 많이 넣어둔 상세 페이지가 많아요. 뭐 언제 배송하면 언제까지 온다. 뭐 이거 사면 이거 더 준다. 뭐
1년 안에 이거 하면 AS 뭐 이런 식으로 초반에 진짜 상세 페이지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막 진짜 할인율,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이 막 줄줄줄줄 막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할인율에 대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왜 이 가격이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고객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 위에 막 할인율이나 이벤트 쿠폰 막 이렇게 있는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은 사장님들한테 바로 이거 진짜 전부 다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면 안 봐요.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거 먼저 보지 않아요. 물론 당장 이거를 사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사야지 하고 들어오면 그거 보겠지만 요즘 소비자들 이거 살까 이거 살까 비교하면서 사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 이벤트 내용들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해요.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후킹 부분도 초반에 여러분 첫인상 판가름할 때 3 초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품의 인상을 판단을 하는데 초반에 이 3 번의 스크롤로 이걸 끝까지 읽을지 말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이벤트 내용을 넣어라."라는 뜻이 아니고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거면 할인율을 왜 이 가격에 가능했는지를 설명을 함으로써 '아 저게 그냥 단지 이벤트 내용이 아니라 아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약간 유통 과정을 이렇게 줄여서 아니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제외해서 아니면은 좀 광고비를 좀 줄여서 아 그래서 이게 딴 데서는 살 수 없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으로 진짜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득형 도입부를 만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동경 질투 심리 유발형 도입부 요건 뭐냐면 이제 보통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서 많이 쓰이는데 뭐 앰플이나 아니면 이제 뭐 클렌징이나 약간 그런 기초 제품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기초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정말 매끈매끈하고 '아 정말 저렇게까지 피부가 깔끔할 수 있나? 저렇게까지 모공이 없을 수 있나? 저렇게까지 막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나?' 같은 느낌의 이미지들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저게 저렇게까지 가능하다고?' 에서 '실제로 정말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체험단들의 후기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아 저 기초 제품이 실제로 저런 효과들을 주는구나.' 하면서 좀 혹 하게 돼요. 약간 좀 '헉 정말? 정말 저렇게 만들 수 있다고?' 라는 그런 심리를 이제 안겨주는 게 동경 질투 심리 유발형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문제 경험형 도입부 앞에 약간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막 이제 제품 예시가 구강 세정제다. 이게 워터픽 같이 막 이렇게 쏘는 구강 세정제라고 했을 때 뭐 느낌 좋은 소개팅 후 집에 와 뒤늦게 확인해 보니 눈에 보이는 고춧가루라든가 아니면 회식 신나게 즐기고 집에 와서 확인하니까 눈에 보이는 김가루. 그러니까 살면서 흔히 겪어봤을 법한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소개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부끄러웠던 적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을 던지는 게 문제 경험형 도입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쓰기가 좀 어려울 때는 아까 제가 특장점을 먼저 뽑아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렇게 뽑아낸 특장점들을 각각의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앞으로 옮긴 다음에 그 부분들만 먼저 작성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도입부보다 먼저요. 그러면은 포인트 1이 만약에 요런 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에 맞는 이 메인 카피에 맞는 서브 내용들을 인터뷰지에서 추출을 한 다음에 먼저 다 위치를 잡아서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방식으로 내용들이 다 작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본문 내용들이 먼저 다 작성이 되면은 그 본문 내용들을 보고 '아 나는 레이아웃의 방식을 이 방식으로 선택할 거야. 아 나는 레이아웃의 방식을 이 제품을 보니까 이거에 더 잘 맞는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 앞에 보이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참고를 해 가지고 도입부 부분을 마지막에 작성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기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획 부분을 좀 가볍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다음으로는 이제 상세 페이지 프리랜서가 되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이제 앞에 1번 방법은 이제 "글을 좀 쓰는 디자이너가 되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사진을 좀 찍는 디자이너가 되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미 촬영에 대한 레이아웃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저는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한 번도 촬영을 해 보지 않은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휴대폰 다 있죠. 휴대폰으로 누구 찍어 본 적, 휴대폰으로 풍경 찍어 본 적, 휴대폰으로 동물 찍어 본 적, 휴대폰으로 나를 찍어 본 적 그게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세요? 전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그 휴대폰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찍어 봤던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촬영을 할 때 레이아웃적인 부분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못했냐?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거 저렇게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가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처음에 촬영을 하는 게 요즘 웹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하다. 웹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보통 가로 픽셀 자체가 이제 뭐 840 픽셀에서 이제 1200 픽셀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해도 이미지 크기 자체는 커서 이제 모바일 소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일단 카메라로 찍으면 카메라가 좋든 좋지 않든 해상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웬만하면은 카메라를 대여를 하든 아니면 렌탈을 하든 아니면 좀 중고 카메라를 구매를 하든 저렴한 카메라를 빌리든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더 좋다는 이야기를 이제 강의 때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 카메라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촬영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 시간에 알려드려요. 뭐 요런 식으로 달렌즈가 있고 줌렌즈가 있어요. 달렌즈 같은 경우에는 줌이 당겨지지 않아서 발줌이라고 하거든요. 발로 이동해서 찍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뒤에 포커스가 확 나오는 그러니까 배경이 확 흐려지고 아웃 포커스가 확 생기고 진짜 중요한 내가 찍고자 하는 그 사물만 명확히 찍히는 거를 이제 단렌즈라고 해요. 근데 대신 줌이 안 당겨지기 때문에 좀 약간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줌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은 좀 덜 힘들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줌만 당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달렌즈만한 감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상세 페이지 촬영을 할 때에는 좀 약간 작품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달렌즈를 사용을 하는데 좀 상세 페이지용 제품 촬영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줌 렌즈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이제 촬영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뭐 ISO라든지 셔터 스피더라든지 셔터 스피드라든지 뭐 조리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론과 그리고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강의 시간 때 좀 설명을 드리고는 해요. 그래서 IS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노이즈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웬만해서는 ISO 같은 경우에는 ISO를 최대로 낮춰서 정말 밤에 정말 조명이 하나도 없거나 조명이 너무 적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은 ISO를 최대한 낮춰서 작업을 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이유는 ISO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노이즈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글지글한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셔터 스피드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의 눈꺼풀이랑 같은 기능을 해요. 이 깜빡하는 속도인데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움직이는 뭐 동물들이라든지 뭐 반려동물 촬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움직이는 대상이라든지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 뭐 자전거 달리는데 이제 뭐 자전거 헬멧 같은 거에 제품을 찍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빠르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가지고 찍어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셔터 스피드가 느리게 맞춰도 된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ISO를 낮게 맞춰야 되는데 노이즈가 덜 생기기 위해서 낮게 맞춰야 되는데 뭐 밤이거나 어둡거나 하면은 제자리에 이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셔터 스피드를 좀 느리게 맞춰요. 이게 약간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여러분 밤하늘에 별 찍을 때 있죠. 밤하늘에 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느리게 맞춰 놓고 흔들리지 않게 이 삼각대를 튼튼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밤하늘에 이 밤하늘을 찍게 되면은 셔터 스피드가 느리게 찍히기 때문에 이 따다다다다 찍히는 속도에 맞춰서 이 별의 이 모션을 스톱 모션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셔터 스피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조리개 값은 이제 이거 아웃 포커스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상세 페이지 촬영 시간에는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촬영 강의를 할 때에는 저희 스튜디오의 포토 실장님도 같이 촬영을 진행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 촬영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더 약간 풍부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터치 같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촬영물을 이제 리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촬영물의 보정, 그러니까 뭐 먼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모델 피부의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워야 되는데 이 리터치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하는지도 물론 알려드릴 거고 이 리터치 요즘 AI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AI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허드님들이 좀 알려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라이트룸으로 이제 그 리터치 부분 말고 보정 부분은 라이트룸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했을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가 뭐냐면 사진을 뭐 포토샵으로 보정도 물론 가능해요. 근데 가능은 한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하나씩 보정을 해야 된다 보니까 가능해서 뭐 리터치를 조금씩 이제 진짜 정석으로 지울 때 아니면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 라이트룸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같은 구도와 같은 각도에서 찍히는 촬영물들이 많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촬영물들을 보정을 여러분들이 보정을 먼저 하나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보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이고, 제가 지금 이게 화면 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적어주신 내용들이. 매니저님 이거 혹시 제 그 DM 주시는 거 제 카톡으로 좀 주세요. 이거 복사해서 제 카톡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 이 정도의 편집물로 보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보정의 설정을 한 번에 다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보정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하는 게 거의 약간 실무적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라이트룸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 세 번째, 이 스텝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상세 페이지 자체를 브랜딩으로 녹여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상세 페이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를 좀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아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미리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품의 이미지가 어떤지 명확하게 구성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건 결국에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무슨 제품 같으세요? 어떤 제품 같나요? 채팅 남겨주세요. 수조? 이 제품 뭐 같아요? 수조 같아요? 어항? 그쵸, 여러분. 사실 요것만 보면 이 제품이 뭔지, 이 제품에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옛날에 시몬키 아세요? 시몬키? 그 알인데 그 물에 부어 넣으면 막 부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약간 비슷한 제품이었어요. 이 막힌 수조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새우가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밥도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막혀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생물이 들어있는 제품이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제품이 이 시몬키처럼 디자인이 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렇게 됐다면?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이렇게 됐다면? 그쵸. 장난감처럼 느껴지겠죠. 뭔가 약간 유아용 제품처럼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제품의 타겟은 유아용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좀 더 약간 브랜딩적으로 이거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글도, 그리고 문구도, 그리고 사진 촬영도, 디자인도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가 아니고 어떤 포장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이 제품의 느낌을 다르게 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이 느낌의 이미지와 이 느낌의 이미지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 제품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수조, 어항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품이 이거 뭐지? 뭔가 신기하네? 뭔가 약간 독특하네? 되게 약간 예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바로 그게 상세 페이지에서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엔 훨씬 더 많은 제가 실제로 작업을 진행했던 브랜딩 예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브랜딩을 진행할 때, 왜냐면 실제 제 강의에서는 디자인을 한 번도 진행해 보지 않은 디자이너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초급자분들도 잘 따라오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급자뿐만이 아니고 디자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무 디자이너 분들도 좀 약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이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 입시미술이나 아니면 그림 좀 그려서 이제 디자이너 그과 들어가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림 그릴 때 가장 빠르게 그림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트레이싱이에요. 근데 이 트레이싱이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면서 내 실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 작업물을 미리 모아두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리를 할 때 그 주방이 있을 거고 주방 용품이 있을 거고 냉장고 안에 막 재료들이 있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료들을 막 이렇게 막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재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을 폰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을 스톡 사이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재료, 활용할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퍼런스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레시피, 이걸 이제 만들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요리를 만들 레시피.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요리들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레퍼런스를 미리미리 모아두고, 아, 비교 이미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좀 약간 좀 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아니면 뭐 표는 이런 방식으로? 아, 약간 여기 뒤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의 세리프 글씨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아, 여기 하단에 띠 부분 이런 부분 나중에 참고해가지고 좀 나중에 디자인 비어 보이면 좀 넣어봐야겠다. 아니면 약간 도형 포인트 이런 것들 나중에 뭔가 좀 어떤 부분이 비어 보이면 여기에 좀 넣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모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도 되게 귀차니즘이 심한 성격이었어가지고 저는 자기 전에 늘 상세 페이지 구경을 해요. 막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보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걸 다 캡처해요. 휴대폰으로. 다 캡처한 다음에 이제 이 휴대폰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레퍼런스 다 저장해 두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아, 좀 새로운 거 없나 싶었을 때 이 레퍼런스 폴더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이제 넣으면 되겠군 이러면서 이제 좀 참고를 해가지고 만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따라하라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면서 나만의 독창성을 같이 넣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게 U에서 새롭게 U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만의 좀 독창적인 디자인과 브랜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업 시간 때 좀 알려드리는 건데 이 폰트 크기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를 굉장히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의 이제 상세 페이지, 요즘 상세 페이지들은 그 소비자가 거의 80%의 비율이 모바일 소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사 같은 데 보면 아예 웹용 사이트를 없애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모바일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모바일 기준으로는 어떤 식으로 제작하면은 어떤 크기로 제작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독성이 좋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알려드리는 편이고 보통 이제 후킹 부분 그리고 도입부 부분, 대제목 부분, 이제 본문 부분 요거를 다 나눠가지고 상세 페이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를 좀 짠 다음에 시작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폰트 크기를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키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누키 파일이 어떻게 디자인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결국에는 상세 페이지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익화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제 여쭤보실 때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이 핵심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끈기랑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제 이건 나중에 뒤에 수익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제가 지금 좀 약간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끈기와 포트폴리오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이런 느낌들에 좀 시선을 끌 수 있는, 좀 움직이는, 좀 약간 독특하고 눈에 띄는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상세 페이지 수업 시간 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수익화 강의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수익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몸값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약간 그런 이야기 있죠.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웹 디자인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디자인과 코딩을 같이 하면 몸값이 높아진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몸값을 높이는 방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단가가 비싼 업무를 진행하는 프리랜서가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기 세 번째 체크해놨죠. 좀 선명하게. N인분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기획, 촬영, 디자인을 다 하는 디자이너가 된다면 당연히 디자인만 하는 디자이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N인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강의 시간 때 이 N인분의 일을 한다. 이 N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이 상세 페이지 감독이자 제작자의 이름을 페이지 디렉터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상세 페이지 만드는 사람의 직업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늘 이제 아트 디렉터라고 했는데 아트 디렉터라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들을 제가 만들면서
이 페이지 디렉터들을 키워가는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페이지 디렉터가 되실 어디 나가서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페이지 디렉터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키워가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혼자니까 좀 외로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내에 상세 페이지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저밖에, 그러니까 이 기획 촬영 디자인을 혼자서 다 하는 사람이 원래 저밖에 없었어서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만든 게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전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새로 제작을 하는 새로운 직업, 이 페이지 디렉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세 페이지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마 요거는 그 강의 목차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늦었다고 해서 좀 빠르게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라서 상세 페이지 강의의 상세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목차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페이지 디렉터로서 조금 더 쉽게 이 페이지로서 좀 더 쉽게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약간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뭐 인터뷰지라든지 아니면 수정폼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미리 다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이후에 수익화를 도울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촬영을 직접 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실무에서 직접 촬영을 했던 그 원본 파일들을 모두 다 드릴 거고, 그 원본 파일들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과제 시간마다 이 내용들을 편집하고 수정하고 기획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하는 걸 거쳐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한 거 빼고 촬영물의 편집도 했죠. 디자인도 했죠. 기획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4개가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디렉터로서 어딘가에 영업을 할 때 이 4가지의 업무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할 수, 이 4가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이 업무들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좀 약간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짧았던 기획안이 이런 식으로 길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 안 됐던 게 막 이렇게 길어지고, 이것도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됐던 이런 디자인 이미지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피드백만 잘 드려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 찾으셔도 없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강의 들었을 때는 후킹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앞에 부스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실제 강의 시간에는 어떤 게 일반적인 후킹이고 어떤 게 이제 매력적으로 후킹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레이아웃에서 보여드렸던 평점 후기 평점형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레이아웃 플로우들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이 컴플레인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촬영의 컷들은 어떤 컷들이 있는지를 전부 다 제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작업했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가 누구보다, 정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5 년간 성장했던 것들을 진짜 압축하고 모아서 필요한 것들만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진짜 이렇게 먹여 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강의다라고 한 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실제 예시로 보여 드려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수업 시간 수강생들 분들이 이제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 실제로 견학을 오신 적이 있어요. 예, "꼭 보고 싶다."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셔 가지고 이제 견학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수업 어때요? 어려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니라고 진짜 이걸 숟가락 들고 이렇게 떠먹여 주셨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업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뭐냐면 바로 끈기예요. 끈기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수업 과제 시간대 과제를 다 드리고 이제 피드백을 다 드리면서 이제 한 번도 디자인 진행 안 해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수익화 클래스에 대한 웨비나는 요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Q&A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저희 쪽으로 전달 주셨던 그 Q&A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좀 그 수익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쭤보신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번 볼게요. 지인을 통해 아름아름으로 작업하는 방법 말고 거래처 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우선 제가 처음 프리랜서로 이제 독립을 시작했을 때에는 저는 그랬어요. 그때는 좀 프리랜서들을 위한 좀 뭐 플랫폼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던 때였어가지고 되게 많은 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이나 이런 되게 많은 사이트, 그러니까 약간 구인구직 사이트들에 포토샵 재택, 뭐 디자인 재택,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먼저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재택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재택으로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오픈 카톡 같은 데도 많이 찾아다녔고 뭐 지인뿐만이 아니고 왜냐면 이게 재택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님의 그 다른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업무들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인으로 통해서 아름아름 작업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구인구직 사이트를 처음에는 많이 활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재택으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재택으로. 그래서 그 방법으로 먼저 시작해서 조금씩 저는 성장을 해나갔었고, 그 방법 외에도 좀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들이 있는 게 뭔지 찾아보면서 좀 약간 좀 다 지원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이트들은 제가 그때 들어갔던 사이트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수익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요라고 설명드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수익화를 하는 방법이 정말 제각기예요. 왜냐면 이게 크목 사이트 말고도 뭐 물론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도 플랫폼대로의 수수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 단가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가를 이제 못 맞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목 사이트 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주를 구하고자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인구직 사이트들을 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들을 위한 독립 사이트들이 또 있어요. 검색해서 서치를 해보시면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이제 또 디자인 카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카페 같은 것들에서도 저는 이제 외주를 많이 구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카페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요즘 오픈 카톡 같은 거에도 그 디자인 오픈 카톡들이 있어요. 그럼 그 디자인 오픈 카톡에 뭐 외주방, 공지방 이런 거 내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상주를 하면서 디자인 외주를 많이 구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좀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비엔스나 뭐 노트폴리오나 요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메타 광고를 좀 돌리면서 좀 경쟁력 있게 가격대를 보여주면서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익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상세 페이지 수익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상세 페이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존의 상세 페이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카테고리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컨셉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원하는 어떤 컨셉을 원하는 뭐 A 컨셉을 원하거나 B 컨셉을 원하거나 C 컨셉을 원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눈에 띄려면 당연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이트들에 정리를 해가지고 눈에 좀 보기 명확하게 좀 올려두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일 거고 그리고 광고를 좀 돌려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상세 페이지 판매하는 판매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제품도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스타 광고를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 기획 전체 디자인까지 다 진행을 하고 시중가보다 얼마 좀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좀 높여준다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빠르게 상세 페이지 수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한번 실제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5년 동안 상세 페이지. 사실 상세 페이지를 만든 거는 8년이 넘는데 이제 좀 이 기획처는 디자인을 혼자서 다 했던 게 5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일이 많아질 때에는 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한 번도 글을 안 써본 친구들한테도 한번 넘겨봤거든요. 근데 진짜 누가 어떻게 알려주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져요. 진짜 정말로. 이건 진짜 이 지금 사기까지 들으신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미 좀 약간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누가 피드백을 하냐, 누가 어떻게 알려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드백 시간에 제가 글로 적어서 피드백하는 것도 있는데 좀 시간이 남고 진도가 빠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미리 좀 몇몇 분들을 뽑아 가지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했던 그 기획안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글을 바로 고쳐 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저게 저런 방식으로 작업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기획을 할 수 있어요. 로고와 페이지 연관성 처리 방법과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요거 질문 받았을 때 사실 로고와 페이지 연관성 처리 방법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어 가지고 "로고를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넣냐?"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만약에 혹시 여기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세 페이지 내에 제품의 메인 연출 컷을 넣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 로고를 막 여기저기 막 넣는 편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나에만 넣는 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영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아까 레퍼런스 최대한 많이 모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뷰티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뷰티 제품의 상세 페이지들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어딜까요? 뷰티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많이 볼 수 있는 곳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올리브영. 전자제품은 하이마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그러니까 그 제품이 모아져 있는 플랫폼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버펫 뭐 아니면은 pet프렌즈 이렇게 그 제품 그 각각의 카테고리가 모아져 있는 제품의 플랫폼 있죠. 그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제품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앰플이다. 그러면 앰플에 관련된 상세 페이지를 다 찾아보고 내가 만약에 반려동물의 어떤 고양이 숨숨집을 할 거다. 그러면 고양이 숨숨집에 관련된 페프렌즈에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된 상세 페이지들을 다 찾아볼 거고 그렇게 하면서 레퍼런스를 들의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캡처하고 모으고 썼고 조합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감을 많이 얻어가는 편이에요. 상세 페이지 수익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이게 저기서 하고 싶은 말이 어머 이거예요. 상세 페이지 수익화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께 하고 싶은 말. 수익화의 핵심은 끈기와 포트폴리오에 있다. 여러분 이 강의의 난이도 높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강의의 가장 큰 난이도는 바로 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어렵지 않아서 오히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생각보다 쉽다.'라고 머릿속으로 느끼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만 한다면 포트폴리오야 당연히 나올 거고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수익화를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일러스트 겨우 다루셔도 수업 따라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제가 실제로 디자인 작업할 때 무조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작업하지 않아도 괜찮고 뭐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감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건지 이것부터 먼저 신경 쓰고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 진행할 때도 나중에 판매할 때도 망고보드로 작업해서 조금 더 비용 저렴하게 해 가지고 판매한다? 그럼 원본만 못 줄 뿐이지 디자인은 충분하죠. 그러면 쪼끔 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제를 하고 싶게 만드는 상세 페이지.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출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세 페이지들을 소비자가 끝까지 읽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고 소비자가 이걸 끝까지 읽게 만들려면 도입부 그 초반 3 초라고 하는 도입부 후킹이 잘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를 브랜딩적으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디자인으로 갖고 싶게끔 제품이 별로여도 제품의 패키지가 별로여도 제품의 생김새가 별로여도 디자인으로 그리고 전략으로 기획으로
생김새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미지를 다 묻어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어떻게든 첫 구매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고객이 결제를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도 저희 수업 시간에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응대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초반에, 그러니까 정말 초반에는 진짜 웬만해서 바라시는 것들은 다 그냥 들어준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모든 게 다 경험이다 라는 생각에서 진행했던 경우가 많았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되게 이런저런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그런 요구들도 일단은 들어드렸어요. 왜냐면 어디까지 제가 응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좀 업체가 컸기 때문에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끊어내고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들어드리고 다음에 차라리 다시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어 그렇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소위 말하는 진상분들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면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고 와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 보면 좀 응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외주를 받아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최악이네요. 아, 다른 사람들을 끌고 온다는 게 안 좋은 말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무리한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수정 사항을 카톡으로 막 계속 줘요. 뭐 수정 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하시고 해가지고 계속 줘요. 그러면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은 그냥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분이 만족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을 끌고 오신다는 게 안 좋은 뜻이 아니고 다른 클라이언트도 소개를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진상을 만족시키면 그 진상은 최고의 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해준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자기가 스스로 홍보를 해줘요. 그런 진상들이 오히려 되게 많았고, 실제로 제가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도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작업 진행했는데 여기서 싸우게 되면 계약서는 다 있지만 뭐 좀 법적으로 갔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 아프겠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뺨 한 쪽 맞으면 반대쪽 뺨도 이렇게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분을 이제 달래드리고, 제가 먼저 잘못한 건 아닌데도 먼저 소리 지르셨는데도 그냥 제가 먼저 "아 죄송하다.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매너가 없었다면 사과드리겠다. 원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신지 안다." 물론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판매자분들이고, 요즘 판매자분들 요즘뿐만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좀 노연 푸시고 제가 더 잘해 드릴 테니 조금 믿고 한 번 더 맡겨 보시죠라고 해 가지고 그걸 잘 진행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저 이것도 필요한데 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하면은 거기서 돈을 더 받아냅니다. 뺨 맞은 만큼 뺨 맞은 비용을 다음 작업물에서 플러스해서 받아내는 거죠. 네, 맞아요. 진상을 만족시키면 최고의 팬이 됩니다. 그런 팬층도 저는 지금 좀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외주를 받아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외주가 없을 때 템플릿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어요. 음. 템플릿 제작 시 제일 고려해야 되는 부분. 템플릿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컨셉을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템플릿을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이 템플릿의 비용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템플릿을 판매하는 데. 물론 이제 이 템플릿을 만드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 폰트를 이제 무료 폰트를 써야 된다거나,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스들을 라이선스 무료인 걸 써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물론 그건 이제 템플릿을 만들면서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템플릿을 판매할 때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만들 때에는 저작권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료 폰트, 무료 라이선스. 왜냐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시니까. 왜냐면 좀 라이선스 만약 잘못되면은 이거 여러분들 그대로 넣어 가지고 넘기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선스 꼭 확인해 보시고 무료로
가공해도 되는지, 2차 가공해도 되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팁.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팁은 제가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팁이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만들어 볼수록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혼자 작업하는 거에 거의 10배 이상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다양한 야매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아, 야매가 실전 꿀팁을 알려드려요. 개성 있는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이 개성 있는 레이아웃은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상세 페이지를 보기보다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노트폴리오나 비엔스나 핀터레스트 같은 좀 약간 예술적 그 포트폴리오가 올라오는 페이지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개성 있는 레이아웃의 레퍼런스를 많이 따올 수 있어요. 구분해야 되는 항목들과 상품군에 따라 꼭 적어야 되는 내용. 일단 요건 근데 사실 너무 너무 다양해서 물론 이제 의료 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쪽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건기식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으로 걸리지 않도록 뭐 다이어트나 아니면 뭐 살을 빼준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광고심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나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고, 뭐 좀 약간 미리 나 좀 약간 여기서 좀 아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면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막 쭉쭉쭉쭉 적고 밑에 원료적 설명의 하남 약간 요런 내용들을 넣어주면은 저 좀 약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좀 클라이언트 분께 어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임상 같은 거 쓸 때 이제 임상 밑에 이제 뭐 몇 월 몇 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임상 그 연구소 어디 뭐 몇 명 개인차에 따라 다름 이런 거 적어주면 뭐 약간 주석으로 적어주면은 좀 상세 페이지 좀 만들어 봤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둔 건 했는데 혹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사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시트에 몇 가지가 더 올라온 게 있다고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상세 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강사님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이 강점이 어, 설득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디자이너도 설득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디자이너는 이건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께 들었던 말인데 디자이너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딘가에 뭔가를 배치를 했고 어딘가에 어떤 폰트를 썼고 어딘가에 어떤 색을 썼는데 클라이언트 분이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냥 이뻐서요 라고 할 수 없죠. 아니면 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색깔로 바꾸고 싶은데 아니면 이거 A부터 Z까지 갖다 다시 A로 바꾸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슈를 맞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설득력이 소비자 그러니까 이제 기획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으면 클라이언트도 설득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으면 이제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여러분도 설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바로 설득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진상 클라이언트들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사실은 그것도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진상이 거기서만 그랬을까요? 정말? 저한테만 그랬을까요? 그렇게 진상인데? 저는 완전 보살인데?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우고,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많이 그런 약간 진상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미 하셨던 분들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았고, 저는 조금 더 약간 잘 해드렸고, 조금 더 약간 그분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든다라고 느끼면은 저는 그분을 설득한 거죠. 그러면은 그 설득력을 바탕으로 또 좀 다른 영업력을 또 따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설득력으로 결국에는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왜 매출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업을 할 때. 생성형 AI 사용 시 저작권 문제 없을까요? 생성형 AI 저는 포토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생성형 AI가 뭐 미드저니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면 저는 미드저니는 사용하지 않는데 그 스톡 사이트들에 AI가 이미 많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작권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구독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때도 라이선스 확인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페이지 의뢰받으실 때 평균 단가. 우선은 이거는 어디 페이지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어도 최소 통합팩 기준으로 200만 원,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하고 500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한 건당. 지금은 하나의 작업,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만약 진행한다. 지금까지 혼자서 진행했을 때, 왜냐면 최근엔 제가 회사가 되어가지고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지금 기준으로 혼자서 작업할 때 얼마나 걸리냐면, 다 합쳤을 때, 일단,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획, 촬영, 디자인 다 합쳤을 때. 원래는 평균 4주가 걸리는 작업이에요. 음, 근데 상세 페이지가 레드오션이다? 판매자는 있잖아요. 레드오션일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도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는 제품의 매출을 올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판매자들, 수없이 쏟아지는 판매자들이 매출을 높이려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겠죠. 결국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드오션이다라고 하기에는 음, 오히려 지금이 이 상세 페이지에 세 가지 영역을 다 하는 게 블루오션이 아닐까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따로 맡기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블루오션이죠. 어떤 작업물이 예쁘고 촌스럽지 않은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트레이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자인도 트레이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싱한 그대로 써라라는 게 아니고 트레이싱한 다음에 여러분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같이 조합을 해서 섞으세요. 이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건 결국에는 레퍼런스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레퍼런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보는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디자인 감각 뭐 다 했는데 레퍼런스 다 봤는데 디자인 감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항상 물어봐요. 저보다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왜냐면 저는 저보다 많이 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지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작업만 정말 진짜 밥 먹고 이 작업만 진짜 바쁠 때는 저는 화장실을 못 갔어요. 하루 종일 한 번도. 하루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도 밥도 아예 못 먹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일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빡세게 이 상세 페이지 일만 하면서 5년간을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그 5년간에 뼈를 깎은 그 경험과 리아우와 노하우와 그 실무 내용들을 이 강의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부스터 아까 그 도입부 부스터 얘기했던 것처럼 부스터 느낌으로 빠르게 이제 올라갈 수 있게 처음에 그냥 혼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이걸 들으면 이제 여러분 초급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 들으면 중급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 자체가 지금 어디에도 없는 강의고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소하기 때문에 좋은 강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는 어쩌면 당연히 블루오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 디렉터를 함께 진행할 수강생분들을 모집하는 웨비나였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링크를 올려주고 계신데 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웨비나 여기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상세 페이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강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2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라우드 클래스 측과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해봐야 되긴 해서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돈 벌기 위한 강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 강의 말고 제 본업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강의가 제 시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 페이지 디렉터 저랑 같이 저 지금 외로워서 저랑 같이 할 사람 구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늦은